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서 스키드모어의 6가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 및 욕구 확인 단계입니다. 자, 전체 의사결정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단계가 이제 여기는 이제 문제 정의 및 욕구 확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욕구가 불만족에 기인한 것일 때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에 나타난 어떤 그런 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격차. 이 격차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격차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은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정보 확보 단계입니다. 자, 조직이나 기관 내외의 어떤 그런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조사 활동을 하는 단계가 이제 여기에서는 정보 활동 단계인데, 자, 이 단계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어떤 그 결정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와 목표에 대한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유사한 타 조직에 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기록을 활용을 통해서 대안 수립과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관련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정보 확보 단계다. 그 다음에 해결 대안의 개발 및 평가 단계다. 여기에서는 자, 해안 대안의 어떤 개발 및 평가 단계에서는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잠정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제한상을 고려해서 여기에는 일련의 어떤 그런 대안적 행동 방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대안을 이 영역별로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안에 대한 어떻게 돼요?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정한 기준을 활용해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각 대안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선의 대안 선택 단계다. 뭐 여러 가지 최선의 선택 단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안적 행동 방침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대안의 어떤 상대적 장단점을 평가해서 여기에서는 대안의 어떤 그런 그 행동 방침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 예측의 근거를 두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실용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선택 과정에서 이제 고려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안의 실행 단계다. 자, 지금까지 각 단계의 사항을 이 바탕으로 이제 실행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의 조직화, 그 다음에 성공적 해결에 필요한 활동,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대안의 실행과 최선의 해결 방향,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그 대안의 실행 단계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류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이 프로그램을 이 기획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를 걸쳐서 검색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입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적절하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획의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겁니다. 기획 과정은 자, 기획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획 의도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기획할 것이냐라든지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그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 기획 단계의 어떤 그런 전초적인 어떤 그런 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기획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설정할 것이냐, 요구에 따라서 이제 제약의 조건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수단의 정밀 조사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적합성 여부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 과정은 꼭 뭐 유지 단계로 이루어져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안의 실제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이 단계가, 이 단원이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 기획 과정이 상당히 정말로 전 과정에 통해서 이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이 어려운 과정을 한꺼번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뤄갈 때 이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이런 과정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념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념력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집력이다.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창조력인데 이 창조력은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응? 그다음에 이제 구상력은 그냥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실현력, 이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획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이런 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기획안의 실제에 있어서 이제는 그 실제에 있어서 이제 기획의 실제인데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단계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발상 단계입니다. 발상 단계지. 일단 발상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과제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어떤 것들을 과제를 뽑아낼 것이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획 테마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상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발상법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랜덤 메모리법이라든지 뭐 체크리스트법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가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행하는 과정이잖아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나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발상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단계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분석 단계는 어떤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분석 단계는 자, 이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이 콘셉트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콘셉트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기획을 착안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현상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가죠. 그래서 뭐 수집 정보와 조사 정보, 그다음에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시 수집하고 조사하고 정보 정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분석을 하고 현황 파악하고 이런 단계가 이제 이런 2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구상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것들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구상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구상하는 요게 이제 구상 단계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전부 내놓는 이제 전부 그러니까 누구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전부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열하는 이제 뭐냐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이제 서열하는 거지. 이제 아이디어를 쭉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쭉 이제 내잖아요. 아이디어를 쭉 내면 이거를 이제 유용한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서열화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서열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는 거죠. 유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요거를 이뤄가질 것이냐. 요거는 요거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거로 이렇게 하고 뭐 구조화해 가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유기적인 관계로 이제 조합해 가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구상 단계에서 이제 이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4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냐면 4단계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안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R을 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4단계 실행 단계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이 다 끝나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준비를 해서 기획안을 실행을 하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그다음에 진행 실행 예정 뭐 이런 어떤 스케줄이 나와야 되잖아요.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태프가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인원 전체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태프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비용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는 예산, 그다음에 비용 수익, 요거, 그다음에 인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 단계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이제 어떤 그런 기획서를 이제 작성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획서 작성입니다. 기획서 작성은 자 제일 번째는 이제 표지가 생명이다라고 그러니까 표지 누구 봐도 어떤 면에서는 기획서에서 보면 이렇게 표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획서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드는 기획서, 어떤 면에서는 한번 보고 싶은 기획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획서의 어떤 면에서는 첫 표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명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생명이고 이 목차가 있죠. 어떠죠? 목차는 기획서의 뼈대이다. 그래서 목차를 쭉 쓰면은 이제 여기에 목차에 있어서 뭘 할 것인지를 이제 쭉 해서 나열하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이걸 한번 딱 보면 아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획서는 현상을 철저하게 분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분석하기 이전에 이제 이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현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테마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테마가 사실 뭐냐? 테마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테마를 보고 이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다음에 자신만의 이 콘셉트를 수립한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콘셉트를 그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뭐 누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인 뭐 누구다 그러면 아 이분은 뭐 어떤 그런 콘셉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목적이 어떻게 이렇게 부합되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의 구조와 내용을 만든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획을 전개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목적도 설정하지만 이 기획을 어떻게 구조하고 내용화할 것이고 전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실행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런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떻게 그런 실행 과정을 세워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기획안의 어떤 기본 구성도입니다. 기획안의 구성들은 기본 구성들은 기획의 도입부에서는 아까 듣지만 표지라든지 머리말, 뭐 차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안의 어떤 기본 구성도에 이제 들어가고요. 기획의 이제 개요는 뭐 콘셉트,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 또 계속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또 오다 보니까 약간 또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기획의 의도입니다. 이 기획의 의도는 기획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목적,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도 영화의 어떤 그런 감독이 어떤 기획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진짜 이 영화에 어떤 제목만 봐도 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기획 배경을 보면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과 하나의 관련 가지고 어떤 그런 배경적인 측면. 요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실적으로 코로나19 이제 뭐 코비드 이제 19가 일어났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거지요. 청소년들이 코로나다 보니까 바깥에 안 나갔어. 많이 안 나갔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체력적으로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그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 이거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성인학습 중심으로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청소년을 배우니까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코비 나면서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사항들, 이제 공부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학습 관련 이런 거잖아요. 학습 관련 사항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기획 의도와 가지고 이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그때에 따라서 이 콘셉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떤 그런 코로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냐, 어떤 그런 의도와 맞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이뤄가고 있고요. 자, 기획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인 전체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제 구체적인 또 방안과 대체 방안 리스트를 이제 하나씩 쭉 해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 이제 리스트별로 쭉 해서 이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뭐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뭐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체크리스트가 쭉쭉 해서 이것이 이뤄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 자, 실행 계획에서는 이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 목표와 어떤 그런 기도는 그 어떤 그런 구상의 어떤 의도와 기획의 의도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이 설정됐다 그러면, 이제 구상까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케줄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스태프는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제 것이 또 이제 이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기획의 기본 구상도가 이제 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거쳐오겠지만, 여기에 이제 와서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어떤 스케줄 예산, 이제 정반적인 이제 어떤 예산까지가 이제 포함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문서 작성 시 이제 유의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다. 자, 문서 작성 시는 자, 작성의 목적과 이 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 기한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작성의 목적과 과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못지않게 이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작성을 했는데 제출 기한이 늦어가지고 그걸 제출을 못했다. 그럼 이거는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문서를 작성할 때 있을 때 목적과 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뤄가는 것,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조사는 폭넓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폭넓게 하고, 자, 폭넓게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폭넓게 하고 정보의 출처는 반드시 밝힌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강의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몇 번씩 확인을 하지만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프로그램상에서도 우리가 몇 번을 확인하지만 계속적으로 오타가 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오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그런 폭넓게 어떤 정보를 이런 어떤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 그리고 출처를 밝히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논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거 인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인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용구를 붙이고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해서 빠른 저걸 해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논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은 논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요게 이제 논문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기에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다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뭐 30%, 다른 학교는 뭐 20%, 여기에서 인용한 게
이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논문에 이제 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뭐 유명 인사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학 교수들도 논문과 관련돼서 인용을 표시 안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논문을 사용한 또 우리는 학생들은 또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논문에 어떤 그런 거기에 지금 투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름만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 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여튼간에 반드시 여기에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보고서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내가 작성을 하지만 반드시 어떤 그런 그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통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비용을 고려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 문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어떤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성자명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표제는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고서 뭐 작성이라든지 작성명 이런 것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또 이렇게 작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기술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접목하지 않는다. 감정을. 이런 것들을 내서 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견,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첨부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비사항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대비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비건으로 관련돼서 표시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문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게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거를 그냥 표시를 하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는 가감히 생략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분량이 많을 때는 이 페이지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데도 페이지를 안 넣게 되면 어느 페이지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서로, 그래서 페이지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자, 보고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임을 잃지 않고, 그다음에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작성한다는 거죠. 보고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체는 통일하고 읽기 쉽고 또 보기 쉬운 서체를 활용한다. 여기서도 서체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체, 그다음에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서 이제 작성을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준 시기에 맞춰서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는 아무리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도 그 다음에 확인하는 사람만 계속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무리 하기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형용사 등 어떤 면에서는 이 수식어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목별로 이제 기술해야 되고요. 항목별로. 그 다음에 뭐 줄맞춤이라든지 띄어쓰기는 뭐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써가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은 결론부터 써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부터 이제 써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수십 쪽의 글보다 하나의 어떤 그래프나 도표, 이게 상당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잘된 그런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잘된 보고서는 글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빽빽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글보다는 이 글은 짧게 쓰고 도표, 그래프, 뭐 이렇게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상당히 여기에는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그래서 전문 용어나 외래어는 가급적 피하고 전례가 있는 이런 안건은 참고로 우리가 그 첨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면 이제 기획서의 어떤 이제 기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획서의 기본 구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성과 논리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장으로서는 정확성은 간결하고 오타가 없어야 되는 거지. 저는 정확성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오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타가 몇 번 내가 확인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 오타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찾아내는데 뭐 1,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도 꼭 몇 번씩 하는데도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재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용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성을 파악해야 되고 데이터와 인용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논리성은 자, 주어와 어떤 수로가 명백하고 이 문장의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글의 뼈다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기획서의 각 부분에 연결된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구체성은 여기서 구체성은 뭐냐면 자, 추상적인 표현이 없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분명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용어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체성은 정확하게 어떤 그런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한 어떤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주장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그런 어떤 논리성과 어떤 구체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내용의 세부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세부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내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 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획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이냐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정확성과 논리성과 구체성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장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청소년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3장의 이제 기획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기획 과정이 프로그램의 전반에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직, 그다음에 여기는 지역 사회, 그다음에 국가 이거에 의해서 매우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지역사회, 국가와 관련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획이란 정말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운영에 있어서 정말 생명이다. 이 기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획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양한 어떤 요즘에는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과정들을 잘 살펴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꺼번에 이걸 다 본다고 해서 다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기획 과정을 한번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막 찾아오고 막 그래서 좀 약간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군 관련해서 또 복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